광기인데. 자, 바로 진도 들어가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부터 리뷰 좀 보고 할게요. 리뷰도 마찬가지로 막 적는 노트에다가 같이 필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는 따로 또 하실 거고요. 진짜요? 뭘 진짜야. 자,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먼저 두 점 사이 거리, 얘만 볼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얘가 저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다였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수직선에 대해서야. 자, 수직선에서의 두 점 거리를 봤었어요. 자,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A 좌표를 X1, B 좌표를 X2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이만큼의 거리를 선분 AB라고 나타냈고요. 이 AB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었냐? 큰 거 X2라고 하는 거에서 작은 거 X1을 뺀 거긴 한데 거리를 뜻하기 위해서 절대값까지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좌표 평면으로 확대시켰죠. 좌표 평면으로 확대를 시켰다. 자, 좌표 평면에 있어서 X축과 Y축에 있어서 두 개의 좌표가 존재했다, 그죠? X좌표랑 Y좌표 두 개가 존재했는데 먼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때 선분 AB에 대한 두 점 사이 거리를 본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떠올리셔야 된다? 직각삼각형? 기억나세요? 얘를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는 X 값의 차이인 X2 빼기 X1이라고 하는 거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로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걸로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분 AB에 대한 공식이 하나 등장했었다. 이 선분 AB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의해서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였다. 얘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었어요. 좌표 평면에서. 얘가 가장 핵심이었죠. 저번 시간에서 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배운 거다. 그냥 성공한 거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사. 리뷰를 봤고요. 자, 이제 오늘 볼 거는요. 이게 1번이었거든요. 오늘 볼 거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분의 내분점이다. 자, 여전히 지금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을 보고 있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점선 그리고 원을 분다라는 거고. 자, 선분의 내분점입니다. 이 선분의 내분점도 마찬가지로 수직선부터 먼저 보고 좌표 평면으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얘를 내분한다는 거야. 내분, 안쪽에서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야. 그게 내분이거든요. 그러면 수직선에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A라고 하는 좌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좌표가 있습니다. 자, A 좌표를 X1, B 좌표를 X2라고 둘게요. 자, 이제 안에서 분리시킨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 그냥 임의의 점으로 P라고 하는 애를 잡을 거야. 근데 얘 비율을 봤더니 AP라고 하는 애가 M이고 BP라고 하는 애가 N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P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저 P라고 하는 애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내분점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줄게요. 선분 AB를 M 대 N
내분하는 점, 내분점이 P다. 자, 그러면 이제 P라고 하는 A에 대한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니? 자, 얘는 증명을 해줄게. 자, 먼저 AP라고 하는 이 길이 X에서 X1을 뺀 거다, 그지? 맞아요? 그러면 X에서 X1을 뺀 거 대 X2에서 X 뺀 게 BP에 대한 길이잖아요. X2 빼기 X라고 하는 애가 얘를 비율로 봤을 때 M 대 N이구나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비례식 푸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죠. 안쪽에 있는 거 곱하고 밖에 쪽에 있는 거 곱하면은 자,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이다. 그래서 얘를 좌우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시면은 M 플러스 NX는 MX2 더하기 NX1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여기에서 X라고 하는 애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적어줄게요. X라고 하는 애가 P의 좌표잖아요. 그죠?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얘가 수직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돼요? 자, 여기서 있잖아. 내가 하나 팁을 알려줄게. 지금 선분 A, B라고 하는 거를 M 대 N으로 내분시키는 거야. 내분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M 대 N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다가 그냥 MN을 미리 적어놔. MN을 미리 적어놔. 그리고 나서는 있잖아. 얘네들 또한 그 비례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B랑 M이랑 곱해지지. A랑 N이랑 곱해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M에다가는 X에 대한 정보를 곱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X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 M에다가 X2를 곱해요. 다음 N에다가는 A 정보인 X1을 곱해요. 그리고 나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내가 왜 얘를 알려주냐면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빠졌지만은 외분점이라는 거를 다시 볼 거예요. 외분점에서는 이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M 대 N 내분점이다. M, N을 적어요. 그리고 비례식처럼 생각해서 B의 좌표를 M에다가 곱하고 A 좌표를 N에다가 곱해서 더해주면 내분점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퀴즈. 선분 A, 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게 있어. 자,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있어. 두 개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뭐가 다른 게 보여? AB, BA 순서 바뀌었지. 얘가 엄청나 큰 차이야. 자, 얘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P였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 BA라고 하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BA라고 하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B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B부터 해서 M만큼 가는 거. M만큼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N이 되게끔 하는 거. 점이 달라져요. AB라고 하는 거랑 BA라고 하는 거랑 다 전혀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내분점을 할 때. 그래서 얘 봐봐. AB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분모에다가 N 더하기 M을 적겠지. B에다가 N 곱하고 A에다가 M 곱할 거야. 그리고 나서 더하는 거야. 다음 얘 봐. 분모 M이랑 N이랑 더해졌지. A에 M 곱하고 B에 N 곱해서 얘랑 똑같지 않니? 이해돼? 그래서 얘를 숫자로 더 대입하면 좀 더 와닿을 거야.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나 BA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나 두 개가 동일한 거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선분에 대해서 순서 중요하게 생각하셔라.
다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 여기서 중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중점이 뭐야? 가운데 있는 점이거든. 가운데 있는 점은 두 개의 점을 1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m과 n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p라고 하는 애가 2분의 x2 더하기 x1이라고 하는 애로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평균 같은 애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점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게 수직선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수직선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제 확장시킬 거야. 좌표평면으로 확장시켜보자고. 자, 좌표평면으로 볼 텐데 우리 거리 공식 했던 거랑 뭐 똑같아요. 뭐 별 다를 바 없다. 자, X축이랑 Y축으로 이제 나눌 텐데요.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점 하나 갖다 놓을 거고요. B라고 하는 점을 하나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X2, Y2로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선분 AB라고 하는 애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잡을 거야. 얘가 P. 요만큼이 M. 요만큼이 N.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P다. 내분점이 P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잘 봐봐. 우리 거리 공식 할 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했던 거 기억나? 아? 그거 기억나요? 걔랑 똑같이 생각할 거야. 봐봐. 여기에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 텐데 얘는 큰 거 말고 있잖아. 여기 P에 이렇게 직각되게끔 이렇게 직각되게끔 만들어 버릴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만든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 중2 현역? 닮음이 되는 거야. 자, 두 개가 닮음이거든. 빗변의 기울이 M 대 N이거든. 밑에 있는 이 변의 비율은 M 대 N이 될 거야. 그래서 X좌표들, 이 P에 대한 X좌표는 A의 좌표, B의 좌표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에 대한 X좌표다. 다음 Y좌표도 똑같겠죠? 여기에 있는 거 N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있는 게 M에 해당해요. 그래서 Y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의 Y좌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괜찮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증명 따로 안 할 거예요. 자, P좌표 바로 찾아봅시다. X1과 X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MN 그냥 적어놓으랬지. 그지? 다음. 자, M에는 B에 대한 정보가 곱해진다. B에 대한 정보가 X2잖아요. M에다가 X2를 곱해요. N에다가는 X1을 곱해요. 그리고 나서 내분점이네. 둘 다 더하는 거네. 얘가 X좌표가 된다. 다음 Y좌표 마찬가지. MN 적어놓고 분자에다가도 MN 적어놓고 M에다가는 B의 정보 Y2, N에다가는 A 정보 Y1 더하자. 얘가 내분점 P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점입니다. 즉 1대1 내분점이라서요. 이 P라고 하는 중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플러스 y2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얘가 중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분점에 대해서 마스터하셨다.
자, 이제 예제를 들어서 하나만 같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개의 점을 줄 거야. 자, 두 개의 점을 줄 건데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1이라고 줄 거고, 다음 B라고 하는 점을 주는데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4라고 줄 거야. 자, 이때 선분 AB, 그냥 얘는 보시면 돼요. 뭐 책 문제 볼 때는 내가 말해 줄게요. 얘는 그냥 보시면 돼.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이 두 개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시작.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두 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점이 좌표 주어졌고요. 어떤 선분에 대해서 M 대 N 내분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판서노트표 밑에다가 그냥 막 적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 함정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깔끔한 문제에서는. 근데 학교에서 한번 엿먹어봐라, 뒤져봐 라고 했을 때 가끔, 진짜 가끔 이렇게 내는 쌤들이 있어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시간 조금만 더 줄까요? 다 푸셨나요? 마지막 30초. 자, 한번 보죠. 자, 선분 AB라고 하는 애를 2대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면 2, 1, 2, 1 적어놓고 B 성분을 2에다가 곱하고 A 성분을 1에다가 곱하겠다, 그지?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내분점은 3분의 4,3이 나와요. 내가 계산해왔거든요. 근데 BA라고 하는 거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2, 1, 2, 1 적어놓는데 2를 A에 대한 성분을 곱하고 1에다가 B에 대한 성분을 곱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2가 나온대요. 다 맞으셨을까? 자, 얘랑 같은 동의 어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다는 거는 선분 BA를 1대2로 내분한다 라는 거랑 똑같다. 자, 여기 있는 BA라고 하는 애를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거는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다 라는 거랑 동일하다 라는 것까지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자, 여기에서는 교과 외입니다. 22년 개정에서 빠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동일한 걸로 나와요. 어떤 거냐? 선분이 외분점이에요. 외분점이다. 자, 내분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점이긴 한데 가까이 있는 것부터 m을 가지고 n을 가지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 외분점은 내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얘가 그림을 안 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먼저 수직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직선이 쭉 있어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고 하는 애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는 좌표 X1, 얘는 X2라고 둘게요. 자, 이젠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밖에. 밖에 있는 점인데 얘네들이 M 대 N이 되는 거거든. M 대 N 외분점 P를 볼 거야. 물론 선분 AB에 대해서요. 즉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라고 하는 애부터 M만큼 떨어진 거야. 여기 M만큼 떨어진 거야. 그리고 B로부터는 N만큼 떨어진 거, 얘가 외분점이다 라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대해서만 X라고 하는 좌표를 구하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분 AP라고 하는 거 길이 X-X1이라고 하는 거대. BP라고 하는 거 X-X2라고 하는 애가 M 대 N입니다. 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 NX-NX1은 MX-MX2라고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자면은 M-NX는 MX2 빼기 NX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P라고 하는 애를 구하게 되면요, 이 P라고 하는 X 좌표가 될 거니까 M-N분의 MX2 빼기 NX1이라고 하는 좌표로 계산이 된다. 이게 외분점이 된다는 거야. 자, 똑같죠? 봐요. MN 둘 다 적어놨고요. M에다가는 B에 대한 성분 X2를 곱해놨고요. N에다가는 A에 대한 성분 X1을 곱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거 뭐야? 여기 있는 부호 마이너스만 달라진 거야. 내분점은 플러스였잖아. 외분점은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나머지 이 구성요소 4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거다. 됐어요? 이게 외분점이에요. 얘가 외분점이다. 자, 근데 이 외분점이라고 하는 애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는 동일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지금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의 좌표는 정확하게 주어졌어요. 정확하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외분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A와 임의의 점 P 얘의
m-n 대 n 내분점이 b이다. 얘로 문제가 나와요. 말이 내분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분점 문제가 아니고 내분점 문제로 됐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똑같은 문제거든. 왜 n-n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게 n-n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점 p 좌표를 모른다는 거야. 임의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a랑 p랑 두 개의 n-n 대 n이라고 하는 점의 내분점이 b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게 내분점 문제로 바뀐 거야. 이제 외분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안 나오거든. 근데 외분점 문제는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 잘 해주시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좌표 평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외분점에 대한 좌표 평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문제 5개만 딱 보면은 진도는 끝납니다.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있는 내분점 공식이요,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실 거거든요. 여기서 잊어버리시면은 수능 문제 못 풀어요. 수능 문제 한 문제에서 내분점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됐나요? 지웁니다. 자, 좌표 평면으로 넘어갑시다. 자, 좌표 평면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자, 근데 좌표 평면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에 대한 정보, 아니 두 가지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좌표 평면에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 외분점을 작성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m이라고 하는 애가 n보다 더 클 때를 볼 거예요. 자, m이라고 하는 애가 더 커요. 어떤 것보다? n이라고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점 P라고 하는 거는 B의 오른쪽에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m이라고 하는 값이 n보다 더 작다면요, A로부터 왼쪽에 있는 점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 얘가 방향이 어디에 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직관적이잖아요. M 대 N인데 얘네들이 M이 클 때랑 작을 때를 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셔라 라는 의미로 그려준 거고요. 자, 선분 AB를 m 대 n 외분하는 점, 외분점 P에 대한 좌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mn 적으시고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mn 적으시고 콤마 mn 적으시고 분자에도 mn 적으시면 된다. 왜? m 대 n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B에 대한 정보를 m에다가 A에 대한 정보를 n에다가 곱하면 된다. 자, B라고 하는 거를 x2라고 둘게요. 그래서 m에다가는 x2, n에다가는 x1, 여기는 y2, 여기 y1 두면 된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외분점이기 때문에 빼주시면 된다. 빼주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A와 임의점 P가 P의 3대 1 내분점이 B다 라고 나온다면요, 3대 1 내분점이 B다 라고 나온다면은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4대 1 외분점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B라고 하는 애가 3대 1 내분점이면은 P라고 하는 애는 4대 1 외분점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4잖아요. 그래서 4대 1 외분점이랑 동일한 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외라서 이 공식을 사용하지는
잘 않을 거예요. 잘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알아놓으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책으로 넘어가시죠. 책으로 넘어가서 대표 예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대표 예제 6번으로 갑니다. 자, 대표 예제 6번을 보게 되시면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7 이고요. B라고 하는 애가 4, 마이너스 2만큼 2를 가지고 있는 애다. 자, A, B를 3등분하는데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한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잘 봐. 나 얘 내분점 공식 안 쓸 거야. 나 이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있잖아.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게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다고. 근데 얘를 3등분 시킬 거래. 3등분을 시킬 거래. 자, X좌표부터 구할 거야. 얘 마이너스 2부터 해서 4까지야. 총 6이라고 하는 길이 나오지 않니? 그지? 3등분 됐으니까 한 토막당 2씩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점에 있어서 A부터 한 토막 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더한 0이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2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겠네. 다음 Y좌표 봐봐. 7부터 마이너스 2까지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길이가 음수 길이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9 차이만큼 나잖아. 그래서 나는 한 칸 갈 때마다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킬 겁니다. 즉 여기서 3만큼 빼주면은 4. 또 3만큼 빼주면 1. 그래서 2,1, 0,4 이렇게 구할 겁니다. A에 가까운 게 0,4, B에 가까운 게 2,1입니다. 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가 닮음을 이용한 거예요, 결국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의 성질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굳이 내분점 공식을 안 써도 된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6-4번으로 한번 보시죠. 자, 6-4번 보시게 되면은 자, A라고 하는 점이 3,1 그리고 B라고 하는 점이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직선 AB 위에 있는 애인데 2대1을 만족시키는 C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선분 AB 대 BC가 2대1이다. 자, 얘를 정확하게 좌표로 찍어서 계산을 하면은 더더욱 좋겠지만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임의로 그냥 평행하게 수직선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나는 A, B가 있다. 자, 다음 AB라고 하는 애가 2라고 하는 길이를 가질 때 BC라고 하는 길이가 1이 나오게끔 하는 그 C점은 얘가 2면은 그 절반 길이를 가지고 와서 얘 요만큼 간 여기가 C점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또 하나 더 있다. 얘가 2면은 요만큼일 때도 1이 돼. 그래서 C점이 총 2개의 좌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여기가 1, 여기가 2에 해당했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1에 해당하겠네. 여기에 있는 가운데 C, 이 점을 뭐라고 하죠?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은 각각의 좌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 2분의 1,3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나요? 다음 여기 밖에 있는 C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여기 있는 밖에 있는 C점 A부터 B까지 가는데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5만큼 깎였어. 2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5야.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5를 여기에다가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겠죠. 다음 Y좌표는 2만큼 갔는데 4만큼 올라갔어. 그럼 하나당 2야. 하나 더 올라가. 6이 되겠네. 해서 C값의 좌표 2개를 구할 수가 있다. 6이 아니고 7이죠. 2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
얘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음 이제 7번으로 넘어가시죠. 대표 예제 7번입니다. 오늘 하는 거에 있어서 저번 시간이랑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중등 리뷰가 없죠. 그 이유는 내분점에 대한 공식은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대표예제 7번. 자, 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형광펜 하나 해줄 거 있어. 형광펜 하나 해줄 거 있어. 뭐냐면은 t 대 1-t 거기에다가 형광펜 좀 해줄래? t 대 1-t. 자, 여기다가 왜 형광펜을 하라고 했냐면은 t 대 1-t라고 하는 거의 본질적인 거는 얘가 비례식이에요. 자, 비례식에 있어서 음수 비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1-t 또한 양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 t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네. 얘랑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거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구간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이 문제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친절하게 단 해서 제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내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쟤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틀리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놔야 돼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 꼭 체크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막 풀었어. 근데 t값 범위를 봤더니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대. 걔를 답으로 딱 체크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범위 꼭 적용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얘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자, 제 3, 4분면 우리 4분면에 대해서 한 번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1-4분면이다, 그지? 1-4분면에 있어서 부호는 플러스, 콤마, 플러스. 여기 2-4분면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여기는 3-4분면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얘 언제 쓸까요? 얘 고2 때 씁니다. 고2 때 삼각함수 들어가면 얘 주구장창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그냥 한번 본 거고요. 자, 내분점 구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한 토막으로 내서 보지는 않을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왜? t 대 1-t잖아. 그럼 두 개를 더 할 거야. 내분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다음 a, b를 얘 대 얘로 했으니까 t에다가는 b에 대한 정보 곱해서 2t. 다음 1-t에다가는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t. 얘가 x좌표가 된다. 다음 y좌표 마이너스 9t. 그 다음 플러스 1-t 라고 하는 애가 내분점이 된다.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면 6t-4, 마이너스 10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이 t 대 1-t에 대한 내분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3, 4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6t-4라고 하는 애가 음수다. 두 번째 마이너스 10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음수다. 두 개가 연립돼서 나와야 되겠지. 왜? 공통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t라고 하는 애가 3분의 2보다 작아요. 얘는 t라고 하는 애가 10분의 1보다 더 크네요.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t의 범위는 3분의 2보다는 작고요. 10분의 1보다는 큽니다. 근데 저기 있는 범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t값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7-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7-3번 문제 내가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도 형광펜 하나만 해주자. 위에 있을 때.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그지?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분점이 y는 x 플러스 5에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지? 됐어요?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대표예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예제 8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대표예제 9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대표예제 9번을 보시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을 알고 계실까? 저 현역들 평행사변형 성질 좀 불러보시죠. 현역들아? 두 쌍의 대변이 각각하다. 그 당연하죠. 네, 좋아요. 다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아, 다 읽으시구나. 자, 거기 예제 9번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성질들 다 적혀 있잖아요. 지금 총 5번까지 있다, 그죠? 거기 있는 5번 가로로 묶어주고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중1 친구들 여기서 올해 이제 2학기 들어가면은 얘를 적으라고 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을 거고요. 시험 문제도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이거. 평행사변형. 하지 않아요? 2학년 때 하잖아. 너 2학기, 2학기 기말범이잖아, 너 심지어. 사각형 아닌가? 1학기였나? 어쨌든 수행평가로도 나옵니다. 알겠죠? 자, 평행사변형에 있어서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얘네들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 각각들을 어떻게 하죠? 이등분시켜줘. 얘랑 같고요. 얘랑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생각해봐봐. 오늘 배운 거. 이등분이야. 뭘 의미하는 걸까? 이등분이. 중점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각각 A, B, C, D라고 하는 게 있을 때 A랑 C랑의 중점이랑 B랑 D랑의 중점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게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한 좌표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 미지수를 찾아주는 거야. 그게 대표예제 9번 문제야. 자,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칠할 게 있어. 뭐냐면은 평행사변형 ABCD에다가 밑줄 한번 해줄래? 평행사변형 ABCD야. 자, 얘 왜 굳이 얘를 형광펜을 칠하냐? 자,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 ABC 좌표가 주어졌어. ABC 좌표가 주어졌거든. 근데 평행사변형 ABCD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면은 그냥 나 대충 적을게.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치자. D라고 하는 애가 어디 찍힐 수 있는 줄 알아? 여기에 일단 하나 찍힐 수 있고 여기도 하나 찍힐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그려지면 평행사변형 ABCD야. 근데 여기 찍혀도 평행사변형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얘 평행사변형은 ABDC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평행사변형 ABCD가 아니었다면 D좌표가 2개가 나가버릴 거야. 왜 설명하겠어? 뒤에 문제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ABCD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D라고 하는 좌표를 단 하나로 특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지? 자, 그러면 좌표 구하는 건 쉬워요. 자, 먼저 A랑 C랑의 중점을 구하면은 얘가 나오겠네. 중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3, 5라고 하는 애로 중점이 나온다. 다음 B랑 D랑의 중점 또한 얘가 나와야 돼. B 좌표가 5,-1이거든요. 중점이 2분의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X좌표를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좌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6이 맞나? 아닌데 11이라고 하는 A 가져야 된다. 그래서 D좌표가 마이너스 2,11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행 사변에 A, B, C, D가 없었다면은 이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총 2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해드리자면요.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참고로 각의 내각의 이등분선은 여러분들 다 배우셨는데 외곽의 이등분선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잖아요. 근데 걔까지 한번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첫 단원이 끝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잘 해왔는지 체크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개념 노트 적었는지 또 확인을 할 거고요. 쉬었다 하시죠.